국민 주권이 강화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 혁신이 나아가야 될 핵심적인 방향이라는 점에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거스를 수 없는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여야 간에 모두 합의를 하셔서 정치권이 자기들이 행사하던 권한과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국민들에게 겸허히 봉사하는 정치권으로 가는 이정표로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당의 독자적인 결단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혁신은 전체 혁신 과제 중에 2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0%는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첫걸음이 오늘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합동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져 있는 정치혁신 과제를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치 혁신의 중심에 놓인 아주 그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공천개혁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최근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라는 움직임들이 방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인가, 또 오픈 프라이머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가 등등 굉장히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토론회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좀 더 건설적이고 진일보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천권을 소수의 지도부가 하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줬을 때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면 약간씩 조금 그 개념에 대해서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비선거일에 모든 유권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의 공천에 참여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오픈 프라이머리 안에 설명을 하면요. 전략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겠다. 예비후보 사전선거 운동기간이 현행 4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당협위원장 및 운영위원은 선거일 6개월 전에 사퇴하게 하였습니다. 지역구 여성을 30% 공천한다라는 규정이 그동안 권고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강제 규정으로 바꾸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차등적으로 선거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천 받으려면 지도부 눈치 보는 정치를 했다면 이제는 국민 눈치 보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저의 생각은 이왕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바에는 탑2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고 야당은 계파 정치를 청산할 수 있다. 예비선거를 한번 치르고 본선 선거를 치르는데 이 본선에서 후보자를 2명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후보자가 정당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영남과 호남의 문제가 있는데요. 공천 이퀄 당선입니다. 그런데 이 공천 이퀄 당선의 문제를 탑2 프라이머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남 지역에 새누리당의 후보 2사람이 경쟁을 본선에서 하게 되는 거죠. 유권자를 많이 만나고 민심을 훑은 후보자가 결국 본선에서 당선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냉정하게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 서부 지역의 그 얼바인 시장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당선된 얼바인 시장이 한국계 이민 1세입니다. 강석희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석호 시장입니다. 이 2사람이 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탑2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석희 시장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경선제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저 같은 이민자도 당당히 실력으로 경쟁을 해서
제가 그 시장에서 당선이 되고 재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예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역선택이 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로 합의를 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것을 실시하면 역선택 발생에 대한 우려는 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정당 내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선거 때만 기다렸다가 투표만 하고요. 그리고 그냥 다시 자기 자리,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당은 당원이나 지지자가 없는 백큐 공동화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당 엘리트들만이 정당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파벌 정치, 파벌 경합 구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대안은 그냥 각 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경선 구조를 각 당이 마련하라.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안전 경선의 찬성의 목소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반대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제 정당의 색깔을 가지고 공천을 통해서 정당의 색깔에 맞는 후보자를 선출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투표하신 분들은 정당에 관심이 있고 당원들의 버금가는 그런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가 그렇게 훼손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인지도하고 인식에 이런 또 대결도 될 수 있고 조직과 이 여론, 그다음에 그 개혁의 욕구 이것들이 이제 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 정당의 공직 후보 추천 과정을 민주화하고 개방화하고 분권화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 현실에서 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정치에서는 2000년 이후에 세계적으로 좋다고 하는 제도 다 도입을 거의 해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있었던 제도와 우리 환경 때문에 맞지 않는, 따라서 전체적인 그 제도가 갖는 정합성의 문제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도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국민이 안 갖고 있다가 정당이 갖고 있다가 국민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는 공천권인데 여태까지 국민이 그거 달라고 한 적 없었습니다. 거기에 국민이 마치 어떤 책임이라도 같이 져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 전체의 그 일종의 책임 회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정당이 일단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정당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정당사를요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게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양당 제재가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사한 거죠. 왜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미국에서 1903년도 위스콘신주에서 시작을 했는가? 1903년 이전에 미국은요 대한민국 정당보다 더 암울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수가 다 장을 했거든요. 공천권만이 아니라 이것을 획기적으로 깬 게 1903년도 미국 위스콘신주가 주법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 겁니다. 제일 먼저 정치개혁의 시작을 공천으로 시작을 하고 정당개혁으로 넘어가고 더 나아가서 의회를 개혁하고 정치자금을 개혁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공천개혁과 충원에 대한 문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성공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고맙습니다.